안녕하세요. 초보를 위한 회계격리 실무 한나란입니다. 오늘은 분계와 계정 과목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먼저 분계를 볼게요. 분계는 사전에 부기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 일, 그리고 부기에서 어느 계정에 차변 또는 대변에 적어 넣을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부기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정리해 보자면 분계란 회사의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때 거래에 맞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증가와 감소를 차변과 대변에 각각 위치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래에 맞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에 따라 차변, 대변에 표시하는 건데요. 여기 계정 과목에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인데요. 자산은 회사의 자산, 돈이나 상품 같은 거고요. 사무실의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자산이 되죠. 부채는 말 그대로 빚입니다. 빌려온 돈 혹은 줘야 할 돈을 말하죠. 자본은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들어간 자본금을 말하고요. 다음으로 수익은 회사의 매출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혹은 용역 매출 등 여러 가지 매출이 올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 매출이 일어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요. 그럼 회계, 분계에서의 기본 개념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습니다. 이 식은 나중에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라는 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이익이 나고요. 반대로 비용이 더 많으면 손실이 나죠. 수익과 비용은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라는 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계정 과목의 5가지 항목으로 나타내는 거래의 8가지 요소, 8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자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자산의 증가와 감소, 다음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도 증가와 감소가 있고요. 다음으로 수익이 생기면 수익의 발생, 비용이 생기면 비용의 발생, 이렇게 8가지가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분계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분계에서는 차변과 대변으로 표시합니다. 차변이 주로 왼편, 대변은 주로 오른편에 위치하고요.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 위치를 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위치합니다. 이건 꼭 외워두셔야 해요. 실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고요. 외우시기 어려우시면 증가 발생되는 부분만 외우시고 반대쪽에 오면 감소구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 비용이 오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온다.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은 서로 차변에 오고 대변에도 오면서 증가, 감소가 되는데 비용과 수익은 각각 차변과 대변에 고정되어서 발생이 됩니다. 이 차변과 대변은 항상 세트예요.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될 수도 있고요. 혹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가 같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 항상 세트로 일어나는 차변과 대변은 그 금액의 합이 항상 같아야 합니다. 하나의 분계에서 차변에 여러 개의 계정 과목이 올 수 있고 대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 금액의 총합은 서로 같아야지만 합니다.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말은 실무에서 딱히 필요는 없지만
이 합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합이 서로 다르면 그건 아예 틀린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계를 해서 작성하는 것이 전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대체전표라는 건데요. 일자가 있고 계정 과목, 거래처, 적요, 차변, 대변 순으로 있는데 이 거래에 맞는 계정 과목을 고르고 해당하는 거래처를 적고요. 적요 부분에는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자세하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두시면 돼요. 나중에 딱 보고 알 수 있게끔 말이죠. 그리고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금액이 들어가고요. 이 합계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제가 예시로 만든 이 분계는 우리 회사에 우리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는 계정 과목을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